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꽃가루 알레르기에 잠식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다음 작품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이 알고리즘을 조금 타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남겨주셨어요. 따뜻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됐다 보니 이런 정성스러운 댓글이 달렸는데요. 봉제도 미숙하고 미감도 평범하고 브랜딩도 허술하다. 그럼에도 포아니 작품들이 가진 유일한 차별점이라면 빈티지 퀼트라는 소재 하나뿐인데 포아니 작품들에서 익히는 건 오직 하나다. 오래 걸렸다는 것. 제작자의 학습 비용이 가격에 녹아져 있음이 느껴진다. 미숙함이 응원을 불러일으키는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하면서도 발전할 앞날이 기대된다. 물론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다르니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댓글을 악플이라고 보신 분도 계시고 비판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요. 본인의 개인 취향을 객관적 사실처럼 포장을 한 거예요. 이미 판매된 작품들이 이분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 작품에서 단순히 미숙함만 보셨다면 감상이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언어로 프레이밍 하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본인이 무례하게 말해놓고 상대방이 불쾌함을 드러내면 넌 속이 좋네, 비판을 못 받아들이네, 이렇게 사람을 자기가 만든 틀에 가둬버려요. 인터넷에서도 많지만 현실에도 이런 분들 있거든요. 착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이 날 불쾌하게 만들었으면 내가 느낀 게 맞는 거고 내 감정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작품에 대한 가격 책정 방식은요, 빈티지 퀼트라는 희소성 있는 재료를 차치하고라도 아기 염소가 엉덩방아 찧은 모습을 상상하고 만들었고, 아기 토끼는 저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패턴을 제가 직접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퀼트에다가 원단 조각을 덧대고 스티치를 더하고 해서 낡음이라는 컨셉을 극대화시켰어요. 기워진 모습이 덜 완벽해 보일 순 있어도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희소한 재료, 직접 개발한 패턴, 작품마다 담긴 서사가 가격에 반영되었어요. 저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고 방향을 잡고 판매를 시작한 거여서 도전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보면서 20년 전 드라마이긴 해도 우리나라의 신문제가 사라진 지 오랜데 너무 명확한 계급이 보인다고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계급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줘야 되나? 옛날 드라마라 더 자극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람시라고 알아? 중세시대에만 계급이 존재한 게 아니야. 그놈들의 헤게모니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거지. 그 속에서 행복하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람시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억압하는 체제에 스스로 동의하는 걸까? 이게 그람시 사상의 출발이래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폭력 없이 지배하는 방식이고 학교 교육이나 언론, 종교, 문화, 상식을 사용해서 이게 정상이야 라는 세계관을 주입하는 거래요. 발리에서 생긴 일의 주인공들도 각자 자기 계급의 세계관을 내면화하고 살고 있어요. 부유한 쪽은 부유한 걸 당연한 삶으로 여기고 가난한 쪽은 그 세계를 동경하거나 굴복하고 그 구조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게 헤게모니래요. 최근에 했던 생각인데 제가 부모님한테 저의 장래 희망을 말해왔을 때 항상 그건 욕심이다 라는 대답을 들어왔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담임 선생님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미술을 시작하길 권하셨어요. 그리고 전 일찍부터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치만 부모님한테는 그게 큰 짐이었고 우린 그런 거 못 도와준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오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장래 희망이 생겼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한창 달자의 봄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었거든요. 드라마가 끝나면 일러스트가 나오는데 그림이 너무 예쁘고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그때 꿈이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그러다 중2 때 온스타일에서 디올 패션쇼를 보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케치를 혼자 그리기 시작했고요. 공부에는 흥미가 없으니 애매하게 자라오다가 고2 때 되어서야 나는 미술이 아니면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미대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일단은 집안에서 서포트를 못 해준다고 하니 성적만 보는 학교를 가야겠다 싶었고 그때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서 인터넷 강의 끊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반에서 뒤에서 5명 안에 들었는데 고3 때 3월 모의고사쯤에는 반에서 상위권 안에 들었어요. 그러다 패션 디자인과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를 찾았어요. 근데 실기도 같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학교로 가장 많이 보낸 설릉의 한 미술학원을 혼자 찾아갑니다. 직접 원장님한테 상담 받으면서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정시 전까지 등록을 하면 정시는 그냥 듣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도 바로 설득을 해서 정시 전까지는 부모님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수능 전날에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국어 1교시 때 콧물이 멈추질 않았고 100분이 3점이 모자라서 결국 원하던 학교에는 못 가게 됐어요. 나머지 학교들도 다 실패를 했고요. 학원 원장님이 다음 재수 수시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덕에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첫 번째로 시험을 본 학교에 합격이 됐고 미대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이때 당시에는 미술학원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이전처럼 봐주지 않을까봐 걱정했고 계속 말을 못했는데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너가 왜 미안하냐고 원장님이 너의 가능성을 봐서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오면서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다시 철학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헤게모니를 거부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육받은 세상에 굴복하라는 말들이 무의식에 쌓였을 텐데 나 자신이 주체로 살려면 그것들을 발견하고 재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죠. 아주 힘센 거. 아주 힘센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었는데요. 왜 아름답냐면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 부모님들 잠깐만요.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에게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은 바로 마을에 살고 있는 마녀였는데요. 그리고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 마녀는 노인이자 고아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왕자는 지하 감옥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이 집이었습니다. 그 왕자의. 침대가 살아 움직여서 그 왕자를 덮쳤어요. 그래서 그 침대와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침대가 보물을 줬습니다. 보물은 바로 열쇠였습니다. 열쇠는 정말 아름다운 모양의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웃었습니다. 열쇠가 아름다워서요? 네, 그래서 집에 고이고이 보관해놨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탑이 무너졌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탑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도끼를 들고 올라가서 어떤 애가 탑을 쓰러뜨렸는지 개지랄을 떨었습니다. 사실 그 탑은 공사가 잘못됐었습니다. 탑 안에 뭐가 망가졌던 거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드래곤이 나타났습니다. 드래곤은 개구리가 자기 모습을 변신해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알맹이는 개구리였었던 것입니다만. 근데 그 왕은 그 개구리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삶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밤이 되어 그 드래곤 개구리를 납치했고, 그래서 그 개구리 드래곤을 죽였습니다. 그 아직 드래곤을 죽여서 자기의 그 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을 어머니는 아주 기뻐했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아니요, 드래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근데 그 드래곤은 개구리가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개구리 드래곤을 부엌에서 삶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을 때 개구리 드래곤을 납치해가지고 그거를 요리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그 특별한 선물을 어머니는 아주 기뻐했답니다. 말되지 않아? 내가 졌다. 아싸, 개소리. 내가 이런 걸 원했어. 눈이 먼. 옛날 옛적에 눈이 먼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은 벽 안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진격의 거인처럼. 그래서 그 여왕은 제일 맨날 슬퍼했습니다. 그 여왕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이 강에서 산책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산책을 하면서 아주 예쁜 옷을 입었어요. 어느 날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어서 그 드레스를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정에게 부탁했어요. 살 좀 빼게 해달라고. 근데 요정은 말했습니다. 너는 살을 못 뺍니다. 너무 돼지여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요정은 보약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아씨. 살을 빼려면 잠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여행하면서 체력을 좀 피곤하게 했어요, 몸을.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외딴 시골집으로 갔고요. 여왕은 운이 참 좋았습니다. 아주 빛나는 도시를 발견했어요. 그 여왕에게는 사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도시에 있는 가마솥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오래전에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숲에 검이 버려져 있었어요. 어떤 늑대가
그 검을 발견했어요. 그 검은 누군가가 찾아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성자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검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그 성자가 바로 저주받은 검이라는 사실을. 왜냐면 그건 어떤 사람이 목매달아 죽은 나무로 만드는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검을 발견한 사람이 이 사실을 책으로 실었어요. 어느 날 그 검을 가지고 왕국에서 힘겨루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그 힘겨루기 장소로 쫓아갔습니다. 그 검술을 잘하는 사람은 계획을 했는데 이 검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다 썰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썰어버렸어요. 늪지에 가서 사람들을 다 묻어버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새엄마는 왕비였는데 왕비가 인성이 개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새엄마는 말을 학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낼 거 있어? 나 낼 게 없어. 그러다가 말 안장까지 도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심이 부른 결과를 매일 마주하며 후회에 묻는 그거 누구야? 새엄마. 새엄마. 다 찜찜하네 결말이. 보는 사람이 재밌네. 하는 사람은 좀 찜찜하고 막상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뭔가 이거 진짜 다수에서 해야 돼. 다수에 해야지. 저거 내 바지 막 이거 이렇게 하는데 둘이서 있으니까 뭔가 너무 아쉽다. 다시 그러면 아니 찐마.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다 같이. 그림 그리기 할래 그러면? 아니 이거 한 판 더 할래. 어우. 왜? 하기 싫어졌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했잖아. 한 번만 더 하자. 체력이 좀. 아니 좀 할리갈리 이런 거 하든가. 루미큐브? 너 루미큐브 좋아해? 루미큐브. 루미큐브 할래? 그래. 아니. 집 가래. 아 그래? 그래? 와 진짜 크다 고양이. 그러게 꼬리가 엄청 길어. 완전 애교쟁이야. 나한테 돈다. 개냥이다 개냥이. 근데 진짜 크긴 하다. 이렇다가 곱창집까지 가겠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숨어 있었던 아기 염소인데 어떤 수집가님께서 구매하고 싶다고 DM을 주셨어요. 근데 원래는 판매 생각이 없었는데 이 원단을 하나하나 패치워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가격을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잎을 수정하고 스카프를 달아주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혼자 점프놀이하는 까치를 봤어요. 저는 걸어가면서 새들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 제가 무거운 이야기도 하고 헛소리도 하는 모습을 담아봤는데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각자만의 길을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가고 싶어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